자, 시장이 삼성전자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일단은 결렬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의 낙폭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고 큰 하나의 안이 아직까지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수익금 배분 문제, 이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15%, 영업이익의 15%를 분배하는데 거기에서 15% 가운데 70%는 메모리 사업부가 이 성과금을 나눠 갖고 나머지 30%를 다른 부서, 손실이 난 부서 이런 쪽에서 나눠 갖는 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마 사측에서 이게 수익을 못 내는 부서도 성과급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노위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중국 쪽에서는 갑자기 미국의 보잉 비행기 200대를 사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푸틴이 또 중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저희 계좌를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뭘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근원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많은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HSBC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에 4.7% 근방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데인저 존까지 왔다. 4.7이 넘어가면 그 뒤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예전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나타났습니다. 아직 4.7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진짜 임계점의 마지막까지 온 것이죠. 이러니까 위험지대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년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30년물 국채도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S&P 500,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다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6만 엔 선을 붕괴가 됐습니다. 6만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 5월에 아직 20일밖에 안 됐는데 5월에만 43조가량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13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근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 저희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상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지난주에 시장 보셨죠? 지금 막 시장이 치고 올라가다가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하루에 6%, 7%, 10%가 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낙폭이 적은데 로봇이나 아니면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여지없이 그냥 꺾이면서 그 전에 상승하기 전까지 주가가 다 내려간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코스피 상장법인들의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92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2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75%가 늘었고요. 순이익도 177%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장법인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220조 원이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00% 가까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우량하다고 할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많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게 많은 결국의 주인공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실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합치면 약 94조 8,430억 원이 1분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전체 1분기의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여준 거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 나올 것이고 SK하이닉스는 70조 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70조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94조였는데 2분기에는 둘이 합쳐서 170조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모바일 디램, 공급 부족, 가격 올라가는 거, 낸드 이런 거에 수혜, SK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 좋으면 흑자 전환, 아니면은 손실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합쳐서 2분기에만 17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좋은 업종이나 종목은 시장이 흔들려도 고금리로 가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 코스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나 업종들도 실적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 매출이 10%가량 정년 대비해서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44에서 45%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55%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증권, 조선 이런 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40% 넘게 증가했고 순이익도 역시 1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더 잘 나올 거라는 거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증가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1조 3천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이것이 실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삼성증권도 역시 영업이익이 8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 조선주도 이제는 수주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이번 2분기부터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하나오션도
많이 늘어나서 30% 넘게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른 업종들도 볼까요? 다른 업종들 중에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이런 여팡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들 때문에 실적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전지나 뭐 이쪽으로 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배터리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LNF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는 게 이번 2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내수 유통,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러면서 호텔 신라, 롯데쇼핑, 서부 T&D 이런 식으로 관광, 호텔 이쪽은 분명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은 약간 아쉬운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금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이 실적은 아직 로봇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이제 조금씩 깎이는 것 때문에 이번 2분기에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 전쟁이 좀 종식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현대차나 자동차 쪽은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땐 어떻게 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종목 시청자분들 한번 잘 골라보시고 오히려 지금이 또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